정답을 찾아서.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대사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나 회사였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 문장은 조금 수정해야겠지만 우리도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삽질을 해가면서. 영화는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이들의 뭉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처럼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막중하다. 광고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못 보던 그림, 흔하지 않은 메시지, 희특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분명 우주 어딘가에 정답 비스무리한 것이 있긴 있을 테니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찾아 우주를 부유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쩌다 운 좋게 꽤 그럴듯한 아이디어 하나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좌절한다. 안타깝게도 광고라는 건 정답이 없다. 우리의 개고생은 몹시 빈번하고 무한 반복된다. 알프스산 정상에 올라 갑자기 이 산이 아니다 외치며 다시 내려가 다시 산을 올랐다가 또 이 산도 아니네. 다시 하산하며 나폴레옹 뺨을 후려치는 느낌이랄까. 정답이라고 믿고 갔던 것이 알고 보니 방향에 하나도 맞지 않았다든가. 망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한 아이디어로 발전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그때는 정답이었고 지금은 아닌 것이 된다. 정답이 없다면 어떻게 답을 내냐고. 데드라인이 닥쳐 어쩔 수 없이 끝이 나면 그게 우리의 혹은 지금의 정답인 것이다. 모두의 혹은 영원한 정답은 없다.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을 정답이라 치는 것이다. 곁들어 이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 잠이 들지 못한다. 가끔은 꿈에서도 아이디어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깨서 적어놓고 다시 잠들 때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그렇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위한 삽질은 계속된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정답이 명확해 수학을 좋아한다. 학창시절에 수포자였던 내가 이제 와서 수학을 동경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정답이 명확하다면 이런 개고생은 덜할 텐데. 홀로 살이의 두려움. 1년에 한두 번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갑자기 서러운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다. 혼자인 게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해 왔는데도 앞뒤 맥락도 없이 외로움의 쓰나미가 나를 급습한다. 그럴 때 전화하면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 하나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외롭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지구에 오직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는가? 공포 영화보다 무섭고 눈앞의 현실보다 리얼한 그 외로움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처절한 감정은 나 홀로 온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지금이야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저축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사지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늘 두렵다. 50살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은 수명도 짧은데 그때는 뭐해서 밥 먹고 살고 있을까? 그 나이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퇴직 후를 준비해야 하나? 뭘 준비해야 하지? 만약 건강 문제라도 생겨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땐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회사를 그만두면 단숨에 노숙자 신세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떡하지?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는데 돈도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연명하지? 늙고 병든 나를 찾아와 얼굴 비춰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까? 너무 극단적인 고민 같지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게 독거인의 삶이다. 더 이상 부모님도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언제까지 내 곁에 계셔주시진 않을 테니까. 게다가 30 중반의 나이는 이제 거꾸로 부모님의 보호자 역할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당장 내게 주어진 일들과 앞으로 부딪혀야 할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몸이 파르르 떨린다. 이 극단적인 외로움은 평소에도 늘 마음 한구석에 새겨져 있다. 아는 척하면 괴로우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회사 일이 유독 힘든 날이면 그놈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 여기 있지롱 조롱하듯이 불쑥 튀어나온다. 이럴 때 옆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지하게 서럽다. 결혼은 재앙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조차 사무치게 부럽다. 같이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동반자가 있다는 건 혼자인 것보다 든든하겠지. 그들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도 얼굴 들이밀어줄 자식들도 있겠지. 배우자가 속 썩여 못 살겠다며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며 그들은 학을 떼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가끔 나를 보며 아, 나는 결혼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야 하고 작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비로소 생각한다. 이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구나. 원래 인생의 속도가 남들보다 느린 나지만 이런 건 좀 빨리 알아챘다면 좋았을 텐데 결혼하기도 전에 아줌마나 사모님 소리를 듣는 여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 되겠지 속 편하게 생각하기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 틈새로 눈물이 삐질삐질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 이 극한 외로움을 훌훌 털고 꾸역꾸역 오늘을 삼킬 수밖에. 내일의 출근을 준비하는 수밖에.